가시덤불에 돌밭에 길가에 이거는 다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뺏겼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아까 얘기했죠?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는데 30명 50명이 교수님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자들이 많다. 그러면 결실이 안 나잖아요.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F 나오거나 아니면 뭐 C뿔 뭐 D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D뿔이면 다시 봐야 돼. 사실상 그거는.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결과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과 흙에 떨어진 것과 길가에 떨어지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 몇 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맺는 거예요. 이렇게 결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이게 영적인 의미로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풍성한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풍성한 영적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8절에 뭐라겠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면서 23절을 먼저 가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비유의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10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냐면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나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 대언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대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제자들이 지금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 비유를 예수님 왜 저들에게는 비밀로 합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함이니라. 10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들은 아무리 내가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마귀에게 꼬임에 빠져서 저들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거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로서 인간이 결코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을 때에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야지. 또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스터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농사꾼이다. 시골에서 농사를 진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밀을 심고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고추도 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200평 밭에 밀을 한 마리나 2마리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 하도 오래전이라. 벌써 몇 년 전이요? 한 30년 전이라 잊어먹었어요.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이거를. 근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유를 이거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이다. 어? 그래서 예수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제자들 외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알기 쉬운 비유를 통해 그 비밀스러운 게 뭐예요? 밭에 씨를 심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사요. 하늘나라의 왕국에 대한 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사요. 예수를 믿어라. 성령을 받아라.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에 가면 밀을 많이 심어요. 밀을. 우리는 씨를 이렇게 뿌리지만 그들은 그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걸어가요. 막 가면 막 뿌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줄줄줄 서가지고. 그런 형태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틴은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면 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응? 마귀에게 뺏긴 거, 그 다음에 좋은 밭에 심은 거, 그거 봤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마귀가 뺏어가서 그린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인간이 결코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자들, 그러면 이때만 못 알아들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전에도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인데, 주로 놔둬서 어떤 설교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은 안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영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다니엘 읽어보지 않았냐? 에스겔 읽어보지 않았냐? 이사야 읽어보지 않았냐? 이사야에 나오는 거, 다니엘에 나오는 거, 에스겔에 나오는 거 해석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해석한 게. 그리고 요한이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 있잖아요. 1장부터 22장까지 그게 요한의 설교잖아요. 요한의 설교란 말이에요.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받은 거.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말로를 지내면서 거기서 목회도 하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7대접이 나오고 뭐 7가지 뭐도 나오고 막 바다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20장, 21장, 22장에서는 이제 그 천국에 대한 거, 이런 뭐 넘어지는 거, 왕국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당시에 뭐 말 타는 것도 나오고 여자의 뭐 후손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응? 이런 걸 그 요한이라는 그 사도가 그때 당시에 설교를 했을 때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왜 그래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고 또 바벨론 시대잖아요. 바벨론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핍박의 시대가 네로 황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랬습니까? 로마, 그러니까 네로 황제 이전 황제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그런 상징적인 말로 다 전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이거를. 그때 사람들 못 알아들으면 그 설교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요즘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런 말이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그런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방언을. 미쳤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뭐 한국말도 아니고 뭐 중국말도 아니고 뭐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방언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전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전했을 때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들었던 건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인봉이 풀렸다고 하잖아요. 인봉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또 에스겔 그 사람들이 이걸 기록을 했을 때 이걸 알고 기록을 했나요? 모르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쓰라 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 이렇게 기록하라.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만. 구약 그 대원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니엘도 몰랐고요. 그런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와서 벗겨진 거예요. 이제 인봉이 이제 풀린 거예요. 인봉이.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나오잖아요. 풀려진 거예요. 그게 인봉이.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아니다. 알아듣는다. 영적인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막 희한한 말들을 하는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거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매대와 파대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대수학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나라가 패망을 하고 어느 나라가 패망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거는 억지로 그냥 영적으로 푼다고 막 풀다가 결국은 어때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겠다. 있는 자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바로 있는 자예요. 반면에 없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 자는 뭐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매하고 완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자가. 있는 자는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로서 자신들에게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 율법자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파멸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사두개인도 있어, 바리새인도 있어. 이 무리 속에 항상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무슨 뭐 책망 잡힐 것 말을 하지 않나, 행동을 하지 않나, 그거 감시하는 하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이렇게.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율법에 비추어서 율법으로 망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라는 사도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용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는 14절에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응?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하고 꽉 막히고 억지를 쓰고 이런 사람들. 그 귀는 듣기에 두다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사야 6장 몇 절?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은 영적 불구자의 심령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머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게 귀머거리잖아. 귀머거리한테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보청기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머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는 못 들어. 죄를 지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아무리 심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를 하고 이단이나 쫓아다니고 무당이나 찾아다니고, 응? 무당 얘기하니까 제가 노빠꾸라는 누구죠? 탁재훈 씨가 하는 노빠꾸에서 최근에 뭘 봤냐면 이수민이라는 그 배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탁재훈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이것저것 말도 많이 하잖아요. 노빠꾸에서. 그러면서 뭐 게임도 잘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무당을 많이 찾아다닌대요. 가서 점을 보고 막 그런데, 그랬더니 뭐 무당이 뭐 자기처럼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이러이러한 앞에가 생기고 그런다는데야. 근데 진짜 생겼대야 자기가. 그러니까 아, 종교가 그쪽입니까? 그러니까 나 기독교야.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명칭만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런 데 안 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 그거는 마귀들의 행태인데. 그리고 요즘에 뭐 점 보는 게 그게 뭐 솔직히 마귀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람들 정말 마귀에 쓰인 사람들 있어요. 신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귀가 이제 그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말해주는 거.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진짜 신 받은 사람,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있어요. 마귀도 진실을 거짓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중국 기자들을 마포에서 극비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보도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중국 기자들을 만났고, 그 기자들을 만난 과정 속에서 이걸 민주당이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 과정 속에서 이 기자회견에 규탄 집회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8일 낮 중국 기자단과 만나는 북카페 건물 앞에서 부정선거는 조선족 여론 조작이다부터 이재명 중공과 밀담 아웃, 부정선거 차이나 아웃, 부정선거 민주당 해체 등 손패 마르던 시민들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개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이 아니라 진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개미의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전쟁이 나면 목 잘린 개미, 허리 잘린 개미가 있다. 살다 보니까 인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규모 전쟁을 통해 개체수를 줄인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예 이해가 안 가요. 또 뭐라고 말했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다 갈등도 격화되고 신념도 강화되고 혈동 사태로 좀 더 지나가면 결국 대규모 전쟁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것 같다라는 심정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선전선동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통령 자리를 이재명에 빼앗으려면은 지금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런 싸우는 과정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잘리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중화시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당사자잖아요. 대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권 욕심을 버리지 못해 입법 폭주에 탄핵 난발을 벌여가면서 그 갈등을 격화시켰고, 지금 그런 충돌 사태를 지금 불러일으키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어디 가서 중국 기자들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기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가 싫겠습니까?
중국 가서 싫겠죠. 그럼 이거 누가 보겠습니까? 중국인들이 보겠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미스테리 하나 풀렸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구나 라는 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민주당 좌파들과 싸움을 함에 있어서 민주당 좌파들이 대가리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누굴 투입하는 겁니까? 중국인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중국 매체를 통해서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왜냐? 우리는 실제 현장에서도 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오고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봤고요. 영상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한국 여당 일부 탄핵 찬성 집회 중국 개입이 과장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과장될까요? 제가 지금 중국 SNS에 어떤 식으로 올라오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실제 지금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를 하고선요. 자신들의 SNS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올렸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있고요. 네,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보가 엄청 들어와. 제보가. 네, 중국 SNS에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저렇게 손가락으로 엄지척하고 있는 모습. 네, 사진 찍어가지고 저렇게 인증샷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한두 개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이 뭐 했다는 겁니까? 중국 기자들을 만나가지고요. 어떤 얘기?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수를 줄인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중국인들이요. 참가하라는 겁니다. 내 편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고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런 워딩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한테는 좋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합니까? 민주당은 간담회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관계자는 행사 시작 전과 끝날 때 최소 2차례에 걸쳐 오프 더 레코드라고 기자들한테 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절대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실제 그래서 이재명이 이와 관련돼서 해명을 해야죠. 중국 기자들을 왜 만났는지, 실제 정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막 충돌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 적대감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한 것처럼 대한민국 문화 발전에 엄청난 자산이 돼 K-팝으로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적대감을 드러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 아니에요? 매일같이 매년마다 단일 선동을 했던 게 민주당 좌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이재명이 뭐라고요?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막 충돌될 정도로 국민 사이 적대감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우리 국민들은요, 한일 관계에 적대감을 안 가져요. 네, 우리 국민들은요, 자유롭게 일본 여행도 가고요, 일본 국민들도 자유롭게 한국으로 여행을 옵니다. 근데 그 적대감을 가져서 정치적 목적에 쓰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니들이잖아요, 니들. 근데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뜬금없이 태세전을 했다는 겁니다. 왜 했느냐? 이 자리에 일본 측 기자클럽 회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케이 서울지국장이 여기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눈치 보는 거죠, 이재명이. 눈치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왜 눈치를 보느냐? 바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도 뭐라 말합니까? 이재명 집권 시 한미일 협력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일본 언론들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라고 지금 위기감을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대서특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미국 대사 만나가지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일본 대사 만나가지고 일본 향해 애정이 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하나도 미국을 향해서 점령군이라 말하고 폐악질이라 말하면서 각종 선전선동을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요? 한미일 협력하겠다고요? 뭐라고요? 애정이 깊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얼마나 쇼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외교적, 안보적인 모든 면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마구마구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속겠냐는 겁니다. 절대 안 속죠. 미국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느냐? 바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러 대응 외교 정책 탄핵 사유 될 수 없어. 미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탄핵 사유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중러를 밀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당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요, 미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 미국 의회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목소리? 동맹약화 시도 세력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중국의 정보 조작이 있다는 것. 이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났습니다. 미 의회에서. 지난 선거에서의 승리로 삼선 중진 의원이 된 공화당의 영김하원 의원이 이게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낸 기고문입니다.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이 자칫 이한동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이한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연합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이지 물러설 때가 아니라면서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최초 탄핵 소추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이어 이한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일부 세력은 이한동맹과 미한일 삼각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들과 같은 세력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종전선언을 반대해왔다며 성급한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김 의원은 이어 언론의 편향성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등의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에 집중돼 있지만 탄핵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방 언론들은 이런 모습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중국 등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또 북한 정권과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선전의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하고 동맹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 강화 시도는 다른 의원들도 우려를 제기해온 사안입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닉 스콧 상원 의원은 지난달 1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이뉴스 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냈던 목소리가 실제 미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부를 쓰고 나오는 이유, 그런 가운데서 각종 간첩 세력들, 당국가 세력들이 트랙터 몰고 나오고 있고 지금 경찰 때리고 있고 왜 이들이 이렇게 마구잡이 나가고 있는지 미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 아래 누가 있다고요? 중국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미 의회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론들은 절대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미 의회 목소리가 우리 이런 외신 보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민노총이나 뭡니까? 얼마 전 트랙터 끌고 나왔던 전농이나 이들은 뭐라는 겁니까? 노동자를 위한 척, 농민을 위한 척 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의 본질은 뭐라고요? 반미단체라고요. 친북단체라고요. 둘 다 간첩행위로서 수사받았던 곳이고 실제 간첩으로 인해서 구속까지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노동자를 위한 척, 겉으로는 농민들을 위한 척 하고 있지만 반미 친북 단체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들과 결탁한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이라는 곳이고 이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 목소리가 우리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미 의회에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까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